아, 진짜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세요.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돈을 빌려줬고 안 갚길래 갚으라고 한 거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아주 많죠. 자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지난번에는 주차 과태료 32,000원도 내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락하시더니 그깟 몇만 원 때문에 쪼잔하게. 그 말은 네가 그깟 몇만 원을 일주일 동안 안 줬다는 말 아니야? 너는 땅 파면 32,000원이 나와? 그리고 너한테 보내준 금액 봐봐라. 그게 몇만 원 가지고 될 일이야? 돈 떼먹은 건 넌데 왜 늘 엄마를 치사한 사람을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치사한 거죠. 제가 뭐 몇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혜선이한테도 전화하셔서 돈 얘기하고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네가 창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가져가서 안 주는 거지.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남의 돈 함부로 여기지 마. 네 돈만 소중해. 진짜 서운하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성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지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돈 10원도 아까워하고 부모 지갑에 있는 돈은 남의 돈인 아들 며느리. 자잘한 돈이라고 우습게 보고 빌려가면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 갚으라는 소리는 듣는 사람만큼이나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늘 말로는 빌려달라는데 정작 돌려주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때문에 나간 돈을 합치면 과장을 보태서 차 한 대 값은 될 듯 했습니다. 한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며 도리어 사람을 쪼잔한 부모로 만들어버렸죠. 기왕에 쪼잔한 사람이 된 거, 정말 치사스러운 게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지석입니다. 아들은 20대에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뭐가 커? 그게 아니고 지석이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살기에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건 그러네. 아들이 없으니 방이 남아돌았고 잡동사니들을 치우니 남편의 말처럼 집이 휑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그놈 장가 갈 일만 남았는데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사라도 가게? 좀 작은 데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한 20평짜리나 뭐 더 작은 데도 좋지. 그래? 이 집은 팔어. 그럼? 팔아서 조그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월세 받아도 좋지. 지석이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되고. 아무튼간 여러모로 작은 집 가면 좋지 않겠어? 한 씨도 좋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한 씨 부부는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 없어? 없어서 내가 해봤는데 본다는 손님이 없다 그러던데? 이사는 했는데 비워둔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했지만 상황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놨던 금액에는 충분히 팔릴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뚝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게. 지난달보다도 5천은 올랐다던데. 그러면 전세라도 놓지 뭐. 그러자. 그럼 전세금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사두면 되지 않을까? 당신 말처럼. 부동산에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게 어떻냐며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 부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신혼부부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꽤나 오래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이제 좀 팔까 싶었는데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리며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값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 낳고 살려면 집 크기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 대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예산 안에서 갔으면 좋겠지만 아들은 더 넓은 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하고요. 여러모로 아깝잖아요. 언제 돈 모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엄마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지금 비워져 있는 거요. 한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아들. 한씨는 아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거, 그 집에서 살게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는 꼴이지만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 어차피 우리 죽으면 지석이 줄 거 미리 준 셈치지 뭐.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한씨 부부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돈 나갈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집까지 해줬으니 부모로서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한씨와 남편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아빠랑 들어와 있어. 축의금 내는 곳으로 와.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안 되었을 때 시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씨 부부. 며느리는 몸이 아파 오지 못했고 아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예식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도착을 했죠. 축의금 내셨어요? 우린 냈지? 아, 난 얼마나 내야 되지? 너는 지영이가 결혼할 때 20만 원 따로 했다며. 너도 20은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늦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돈을 못 뽑아왔는데. 현금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했지만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괜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씨는 오다가 1층 로비에서 현금 인출기를 봤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홀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보, 현금 가지고 왔어? 잠깐만. 남편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죠. 조금 있다가 예식 끝나고 이체해 드릴게요. 아들은 걱정 말라며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서둘러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밥까지 먹고 나왔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은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내도 되는데. 정신없는데 뭘 밖에서 보내요. 집에 가서 꼭 드린다니까요. 네가 신용이 있어야 말이지. 한씨의 말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안 드리겠어요? 드린다니까요. 한씨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휴대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아들 축의금 20만 원. 그러자 아들이 별걸 다 메모에 놓는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집에서 주겠다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주지 않았고 다음날 오후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로 달라고 하기에도 속이 좁아 보이니 재촉하기 전에 아들이 주길 바랐죠. 아이고 곧 주겠지. 그리고 안 주면 또 어때?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한씨는 어쩐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월요일 오후에
마트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했던 한 씨는 우체통에 꽂힌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니 한 씨의 것이 아니었죠. 아이, 진짜. 이것도 왔네. 뭔데? 과태료 고지서. 지석이 거야. 결혼 전에 차를 살 때 수입이 없던 아들이 한 씨의 이름으로 차를 샀었는데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도 주소를 바꾸지 않아서 계속해서 한 씨가 우편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과속, 주차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받은 듯 했습니다. 한 씨는 휴대폰을 들어서 고지서 내용이 화면에 들어차도록 한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도 찍고 여러 장을 찍은 뒤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많이도 나왔다. 정말? 얼마짜린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 원. 뭐야? 남편도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빨리 내면 깎아주는데 그래도 9만 6천 원이네. 아이고, 하필이면 왜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랬는지. 과태료만 아껴도 차에 기름을 한 번 더 넣을 텐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었죠. 한 씨가 사진을 보내고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는 아들. 사진을 보낸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한 씨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못 봤어? 사진 보냈는데? 네, 못 봤어요. 무슨 사진이길래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세요. 하도 확인을 안 하길래.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잠깐이면 돼. 과태료 나온 거 찍어서 보냈어.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계좌에다가 과태료 얼른 내고. 어제 지영이 축의금은 엄마한테 넣어. 알겠지?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저 지금 바쁘니까 대신 좀 보내주세요. 아니야. 지금 네가 보내. 알겠지? 바쁘다니까 끊을게. 한 씨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분 뒤에 다시 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어떻게 입금을 하라는 거예요? 사진이 왜? 흐려서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사진이 어떻게 찍혔나 다시 확인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내면 제가 엄마 통장으로 입금할게요. 아냐. 지금 바로 다시 찍어서 보내줄게. 아, 어차피 축의금도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한 번에 엄마한테 입금하는 게 낫죠. 너 또 안 줄 거잖아.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짜증을 내며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러세요? 바빠 죽겠는데. 얼마 안 하면 좀 직접 냈으면 싶었습니다. 너 이번에는 꼭 넣어줘야 해 그럼. 알았어요. 바빠서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번 한 씨가 낸 것은 아니었지만 한 씨가 먼저 내고 아들이 입금해주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씨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의 과태료를 입금했습니다. 또 기한을 지났다가는 24,000원이 올라가니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찍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들은 이런 한 씨를 쪼잔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좀 내주면 어떻냐고 말이죠. 한 씨도 분명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었다면 한 씨도 아들의 말처럼 별거 아닌 금액 대신 내준 셈 쳐줬겠죠. 그런데 당연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습범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원래도 이랬나 물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돈 얼마 내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세어가면서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근데 결혼해서 가정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이제는 한시도 확실히 느낄 만큼 짠돌이가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에 예민하고 어지간하면 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일이 없었죠. 그런 한시의 추측이 영 틀린 것도 아닌 것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주말에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 지난번에 지석 씨가 두고 간 외투요. 그거 가지러요. 명절에 그거 입는데요. 근처 지나다가 생각나서 왔어요. 아, 그거. 한시는 한 달 전에 아들이 놓고 간 외투를 작은 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마침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한시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마트 가려고 했는데. 아, 마침 잘 왔다. 같이 좀 들러서 사돈 선물 좀 가지고 가. LA 갈비나 한우 세트 같은 게 있으면 사서 미리 보낼 생각이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미리 전달하면 그걸로 명절의 요리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흔쾌히 한시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선물 줄 사람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마트에 가려고 했어요. 한시는 며느리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건을 골랐죠. 한시는 식재료와 함께 사돈의 선물을 골라서 카트에 담았는데 며느리는 더 바빴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선물을 할 모양인지 작은 선물 세트들을 여러 쌓아 올렸습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은 샀어? 아들이 그런 걸 잘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도 한시가 일러줘서 사갔으니 말이죠. 아, 맞다. 안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도 명절에 부모님 댁에 빈손으로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암소한우구이 세트를 2개 골랐습니다. 하나에 28만 8천 원짜리였죠. 하나는 한시 부부의 몫인 듯 했습니다. 사뒀다가 명절에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가져가실래요? 뭐하러 도로 가져갔다가 또 가지고 와? 그냥 내가 가져갈게. 계산하고 드릴게요. 그럼 한시가 먼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고 며느리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가 계산을 마친 뒤에 장바구니에 장 본 것들을 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왜 그래? 휴대폰만 들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결제가 안 되네요. 며느리가 고른 선물 세트들은 이미 절반 이상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대 옆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뒤로는 줄이 무척 길었죠. 어떡하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코드를 다 찍은 직원이 일행인 한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한시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긁혔습니다. 죄송해요. 생각을 못했네요. 이따가 집에 가서 입금해 드릴게요. 어쩐지 익숙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갔고 한시는 자신이 계산한 한우 세트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며느리가 비싼 한우 세트를 준다고 할 때는 뿌듯함이 들었었는데 이걸 내가 냈다고 생각하니 쓸데없이 비싼 걸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절에 가서 드릴게요. 불안한데?
그리고 돈도 없이 마트에 가는 애가 어딨어. 그러자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걸 떼먹겠어요. 그리고 혜선이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핸드폰에 등록을 안 해놨대요. 깜빡했다고. 그럼 계좌이체 해줘. 참나, 한우 세트까지 가져가셨다면서요. 좋은 마음으로 사서 드린 건데 돈 때문에 이러셔야 해요? 그러면서 치사스럽다는 말을 덧붙이는 아들. 뭐든지 치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려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못 살게 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참 징글징글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데 왜 자꾸 한 씨에게 돈을 내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엄마가 다 달아두고 있어. 한 씨의 말에 아들은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돈에 얽힌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손주가 생기고 그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도 아들의 과태료 고지서는 한 씨의 집으로 날아오고 있었을 정도이니 말 다 했죠. 그나마 강경하게 나가면 마지못해 돈을 갚곤 했지만 거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돌잔치 날, 한 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부동산에 들려야 해. 왜요? 오피스텔 계약서 써야 되는데. 세입자가 꼭 오늘 오전에만 시간이 된다고 했대. 아, 그럼 거기 갔다가 바로 오시는 거죠? 그래. 아빠랑 그쪽으로 갈게. 하필이면 손주 돌잔치 날 오전 10시에 부동산에 들러야 했습니다. 돌잔치가 12시인데 그래도 30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하니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씨 부부가 서둘러 부동산에 도착해서 도장도 찍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금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뽑아온 것이었죠. 아, 돈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아, 네. 부모님이 이렇게 주셔서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 아니에요. 은행에 들릴 시간이 없는데. 큰 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괜찮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계약서와 계약금을 챙겨서 서둘러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돌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죠. 손주를 위해 준비한 축의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들이 한 씨 부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잠시만요. 왜? 그러자 아들이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홀 밖으로 나가자 한쪽에선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쪽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비용 결제해야 하는데요. 혹시 지금 현금 뽑을 수 있으세요? 뜬금없는 말에 한 씨가 눈을 크게 뜨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하면 되지 않아? 이거 지금 일일이 봉투에서 돈 빼고 있긴 한데 시간도 걸리고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기 코너에 현금 인출기 있던데 우선 거기서 좀 뽑아서 주시면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네가 계좌이체해서 결제하면 되잖아.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줘야 세일해 준대요. 제가 지금 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돈을 뽑기도 한다는데 왜 항상 한 씨 부부와 함께 있을 때만 아들은 결제가 안 되고 돈이 부족하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2번 다시 안 속는다고 다짐했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들어있는 3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돌잔치의 돈 때문에 신랑이 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무서웠죠.
이거 계약금 받은 건데. 일단 그러면 이걸로 하고 부족한 건 축의금으로 해봐. 그리고 이건 꼭 줘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죠. 하지만 돌잔치가 끝난 뒤로도 차일피일 미루며 300만 원을 주지 않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지석 씨가 드린다고 하던데요. 저는 모르고 지석 씨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무슨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게 자식인지 도둑놈인지 헷갈렸습니다. 10,000원, 20,000원 작은 돈들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돈까지 매번 이렇게 힘들게 받아내야 하는지 몰랐죠. 사람을 꼭 이렇게 빚쟁이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짓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리고 자식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아들 말처럼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한시도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야금야금 뜯어간 돈이 얼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며느리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였습니다. 지들 돈은 아깝고 부모 돈은 한없이 우습게 보는 그 모습이 가장 괘씸했습니다. 이대로 또 스리슬쩍 넘어갈 셈인지 아니면 10번은 닥달을 해야 줄지 모르겠지만 이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한 씨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보통은 하루의 지출 내역을 휴대폰에 적어두었다가 옮겨 적었는데 자잘한 것들을 전부 쓰지는 않았어도 꽤나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며 계산기도 함께 두드렸죠. 두툼한 가계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계산기에는 꽤나 큰 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돌잔치 비용까지 합쳤기 때문에 수백이 되었습니다. 정리한 한 씨도 놀랄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들은 더 놀랄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계산기에 적힌 금액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고는 밑에 적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빌려가거나 대신 지불하도록 했던 돈이야. 3일 안에 입금하도록 해. 그러자 그렇게 돈 얘기만 하면 답장도 잘 안 하던 아들이 1분도 안 되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잔치 비용 주신 거 300만 원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엄마가 다 달아두고 있다고 했잖아. 까먹은 것 같아서 보내준 거야. 너무 금액이 뜬금없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세요? 생각 안 나면 적어둔 거 하나씩 다 보여줄 테니까 주말에 한번 와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세요.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돈을 빌려줬고 안 갚길래 갚으라고 한 거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아주 많죠. 자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지난번에는 주차 과태료 32,000원도 내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락하시더니 그깟 몇만 원 때문에 쪼잔하게. 그 말은 네가 그깟 몇만 원을 일주일 동안 안 줬다는 말 아니야? 너는 땅 파면 32,000원이 나와? 그리고 너한테 보내준 금액 봐봐라. 그게 몇만 원 가지고 될 일이야? 돈 떼먹은 건 넌데 왜 늘 엄마를 치사한 사람을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치사한 거죠. 제가 뭐 몇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혜선이한테도 전화하셔서 돈 얘기하고요.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네가 창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거지? 남이요. 아니, 남보다도 더 한 것 같다?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남의 돈 함부로 여기지 마. 네 돈만 소중해. 진짜 서운하네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푼돈 거리면서 정작 그만한 푼돈을 부모를 위해 써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거기에다가 5% 이자도 붙여서 보내. 알겠어?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돌잔치 비용 300만 원 보낼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네가 다음에 얘기할 기회나 주니? 아, 도대체 속 좁게 왜 그러시는데요? 그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며느리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돌잔치 비용도 그래요. 손주 위해서 대신 내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괴롭히실 줄 몰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들으면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쓰는 부모인 줄 알 듯 했습니다. 한창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 결혼시키면서 줄 생각으로 살라고 내주었고, 행사가 있으면 사돈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겼고, 아들 며느리 생일엔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비도 군말 않고 내줬죠. 돌잔치 비용도 넉넉하게 넣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슬쩍 300만 원까지 챙기려는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씨가 내준 것이었고 그 외에 주고받는 돈은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가계부를 보면서 정리한 돈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800만 원을 의미 있게 줄 일이 있다면 흔쾌히 주겠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갈취당하는 건 억울했습니다. 가져간 아들에게는 전혀 의미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는 돈일 테니 말이죠. 그 돈을 갑자기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돌잔치 비용 빼고도 한두 달 월급인데. 너한테 큰 돈이면 엄마 아빠한테도 큰 돈이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선 그으시면 저도 그렇게 지낼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남처럼 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몇 년 살았지? 2년 반? 좀 넘었나? 그동안 월세 계산해서 그것도 보내. 뭐라고요? 남한테 집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명절 선물 같은 거 주지 말어. 엄마도 너희 생일에 용돈 이제 안 줄 거고, 둘째 낳아도 산후조리원비 안 내줄 거고, 퍼주면서도 욕먹는 짓 그만할란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야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800만 원 보내면 돼요? 뒷꼬랑지는 왜 또 빼먹어? 그리고 월세도 보내라고 분명히 말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예정이 있으니까 빼줄게. 아니, 진심이세요? 지금까지 뭐 들었어? 그 돈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나요? 월세까지 어떻게 내라고요? 그래, 엄청 큰 돈이지? 너희가 공짜로 누린 게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보내신 돈 보낼게요, 지금. 월세는 큰 돈이니까 2주 시간 줄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큰 돈이긴 했지만 마련하기 불가능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참에 정말로 아들에게 꼭 받아내서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지간히 하고 돌잔치 비용만 받지 그래.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2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저녁에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바로 돈이 들어왔죠. 한동안은 한 씨도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 며느리. 너희 돈만 소중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주는 돈도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번 거고, 알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그 집에서 아주 쫓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한 씨는 기가 팍 죽은 아들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 아파트는 곧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이번 일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진작에 넘겨주었다면 이런 협박도 통하지 않았을 테니 앞으로도 명의는 꼭 가지고 있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식들도 말을 들으니 말이죠. 그 뒤로 한 씨의 아들은 고지서를 자신의 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 씨에게 이유 없는 돈은 받지 않게 되었죠.